네,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2022년 건축공감에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 오늘은 SML 건축사 사무소의 임승모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SML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로 있는 임승모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뵙고 SML 건축사무소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스페이스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승모림이었더라고요. 네, 그건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 임승모 소장님 부모님께서 되게 이름을 잘 지으셨다. 그게 왜냐하면 또 보니까 스몰, 미디움, 라지로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보통은 뭐 이런 어떤 타이폴로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뭐 교육시설, 주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소장님은 이제 스케일별로 네. 헤더윅이 보면 헤더윅 사무실이 요즘 모르겠는데 스케일별로 이렇게 네.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보통 제가 처음 뵌 분한테 소중대 건축입니다 그러면 웃으시면서 기억을 굉장히 잘 해주시죠. 네. SML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회사를 뭐 대형 사무소에도 한 7년 있었고요. 그다음 메스터디스 아틀리에서도 한 2년간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크고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작은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더 작은 프로젝트는 사실 대형이 있을 때 개인적인 공모전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보통은 회사에서는 공모전을 계속하고 밤에 뭐 12시에 퇴근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건축보다 더 작은 스케일의 뭐 환경 조형물이나 가구 그런 공모전에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처음 오픈했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쭉 펼쳐놓고 나는 뭐를 좋아하지, 어떤 것들을 해왔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제 다양한 규모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제 이름이 또 SM이라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SM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보통 랭크로스 좋아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고요. 엑스라지까지 끼면 이제 완벽하게 랭크로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자세히 이제 봤는데 보니까 보통은 스케일별로 이렇게 나누더라도 보통 이제 미디엄에 많이 있고, 스몰하고 라지는 뭐 그냥 좀 조금 몇 개 있거나 이 정도인데, 근데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엄, 라지가 다 같은 비율로 있단 말이에요. 스몰도 굉장히 많고, 뭐 가구부터 해가지고 뭐 설치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무 건축가로서 그렇게 작은 것들, 작은 스케일의 것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하고 계신 그 설계의 어떤 방향성과 또 본인의 어떤 건축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지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이것과 또 다양한 스케일을 꾸준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형태는 가능성을 따른다라는 모토 많이 비슷한 루이스 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해서 그 단어를 바꿔서 만든 저희 모토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가능성을 담는 게 저희 모토이다 보니까 그게 형태나 아니면 스케일에 국한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라는 것도 건축적인 어떤 구축물뿐만 아니라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역시 막 가구만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건축사 사무소니까 건물을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떤 누가 의뢰를 안 해도 소장님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설계 자체를 되게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 같은 게, 작은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일로서 또 이제 중규모나 대규모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4개의 모형이 있어요. 이게 다 작은 어떻게 보면 인스톨레이션 정도의 그 인스톨레이션이거나 설치물 정도의 스케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가구잖아요. 그러면 네. 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네. 느낌이. 네. 그래서 보면 이거를 뭐 보통 이제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본인 이제 시그네처 디자인처럼 해가지고 뭐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네. 뭐 그 사람이 딱 설계했던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거든요. 또 여기는 이렇게 하신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설계에 대한 어떤 형태적 다양성,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가 된 게 맞는 건지, 제가 생각한 네.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제가 나아갈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작업들이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에 있는 7년 기간 동안은 계속 현상설계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형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도 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작은 이런 뒤에 보이는 작업들을 진행할 때도 그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공모전으로 하면서 혼자 이렇게 취미처럼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근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번에 전체 CG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처럼 걸어놓을 수 있는 CG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느 기간을 연대순으로 쭉 깔아놓고 보면 이때가 좀 비슷하고 어떤 관심사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장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뭐 건축도 건축이지만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네. 보면 색상이나 뭐랄까요, 형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설계를 한다 이런 네. 느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특정한 자기만의 어떤 룰에 이제 구속받지 않고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표작들도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도 되게 좋은 프로젝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인테리어 프로젝트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